안녕하세요. 부동산 리치고 줍줍인입니다. 분양계약. 말만 해도 우선 설레이죠. 이 분양계약 이후에 입주까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선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양 이후에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분양 당첨이 되다니 되게 설레일 수 있죠. 근데 분양 계약 시 서류를 못 챙겨서 또 간이 조마조마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 봐서 서류를 미리 챙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봤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보통 한 80% 수준만 맞으면 자금 조달에 대한 출처가 증빙이 되거든요. 우선은 내가 향후에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그것도 우선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중도금 대출 어느 정도 받을지 미리 감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잔금 대출, 내가 대출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받을 수 있을지 이거를 우선 상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향후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이렇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까지 합쳐서 대출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선 가정을 하시고요. 이 점을 참고해서 대출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현금은 우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금액을 어느 정도 쓰게 되면 이제 80% 정도 수준만 맞으면 잔금 출처가 어느 정도 증빙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차질 없이 분양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주자 예비 협의회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입주자 예비 협의회는 말 그대로 이제 분양계약을 한 예비 입주자들이 단합을 해서요, 공사하는 중에서 아파트가 잘 지어지기 위해서 예비 입주자들이 시공사를 감시를 하고 좀 더 원만하게, 내가 분양 계약을 했지만 조금 더 아파트가 더 잘 지어지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예비 입주자 협의회가 협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계약만 했다고 관심을 이제 끄시는 것보다는 이 예비 입주자 협의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도색을 이 편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아크로급의 어떤 도색으로 변경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 네이밍이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이밍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지하주차장 층고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법이 바뀌어서 이제 층고 상향에 대해서 큰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지하주차장 층고처럼 어떠한 내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예비 입주자 협의회가 시공사랑 이렇게 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비 입주자 협의회가 형성 시에는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입대위라고 하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가 형성될 때 이때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미리 이런 예비 입주자 협의회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어떠한 직업이라던가 목적성을 확인을 해가면서 다수결 원칙으로 해서 운영진을 좀 제외시키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협의를 할 때 이 건설사가 무턱대고 업그레이드라던가 어떤 걸 변경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당위성 명분을 만들어 줘야지만 업그레이드 같은 거를 해주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는 이렇게 변경을 해주거든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시공사가 변경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대한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모델하우스에서 사진 못 찍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VR 하우스로 좀 대신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예를 들면 사소하게는 창문에 대한 상호라던가 아니면 와이파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AP라고 하는데 이런 AP가 장착되어 있는지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도 사진을 좀 미리 찍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 입주자 협의회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입주자 박람회라던가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이제 등기를 해야 될 때 이 등기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나한테 다 돌아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비 입주자 협의회가 형성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예비 입주자 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전 좀 더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옵션 계약이에요. 옵션 계약에 대해서는 확장에 대해서는 보통 이견이 없는데 이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많아요. 이걸 설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 나중에 가서 업체를 따로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요, 우선 천장을 다 뜯은 다음에 타공, 구멍을 뚫어서 실외기실로 다 연결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혹시라도 어떤 천장 부위에서 AS를 해야 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시공사는 우선 이 AS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게 돼요. 네, 물론 이런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세이브 되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옵션으로 이제 계약을 했을 때에는 보통 에어컨 배관 매립을 해줘요. 그래서 이 에어컨 배관 매립을 하다 보니까 따로 구멍을 뚫을 일도 없고, 향후에 뭐 에어컨뿐만 아니고 어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우선은 시공사에 정당하게 AS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AS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좀 비교를 해서 금액적인 부분과 저울질을 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가 나중에 원하는 가전제품 최신형으로 설치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본인이 원하는 입맛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을 저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중요한 부분이죠. 중도금 대출입니다. 무턱대고 받은 분양, 대출이 혹시라도 안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한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투기지역이라던가 투기가을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40% 수준이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보통 한 50% 수준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중도금 60% 수준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비규제 제외하고는 서민 실수요자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10% 정도 중도금 대출이 더 나와요. 근데 이 중도금 대출 은행, 여기 내가 원하는 주거래 은행으로 하고 싶어 라고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안 돼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인근 은행으로 해서 평균 한두 개의 은행이 지정돼서 진행을 단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은행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 못 하고요. 중도금 대출 시기는 평균 중도금 대출 1회차 한 2개월 전쯤에 진행을 합니다. 이 대출 신청 기간이 한 4일? 길면 한 5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선 직장인이다 보니까 주말에 신청을 해야지 하고 마지막 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몰려가겠죠. 이게 평균적으로 신청하는데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돼요. 1시간 반이면 굉장히 이제 길잖아요.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긴데 어떻게 보면 거의 꾸역꾸역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평일에 휴가를 쓰고 아침에 일찍 가서 신청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게 서류를 내야 되는 것도 많고 작성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서류가 미급이 되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대출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서류에 대해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다 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또 실행을 할 때에는 가족이 모두 같이 가야 되니까 가족하고 날짜를 미리 협의를 하세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이미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중도금 대출에 영향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중도금 대출 성격 역시도 신용대출하고 아예 무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공사를 하는데 시공사에서 꼭 필요하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 자금이죠. 그래서 시공사 입장 역시도 되도록 차질 없이 자금이 원만하게 입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신용불량자가 아닌 이상에는 한도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나오고요. 대신에 내가 너무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차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1회차에 중도금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중도금 대출 1회차 신청 이후에 1년 이후에는 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입주자 박람회 진행이에요. 보통 입주자 예비 협의회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입주자 박람회를 개최하고는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입주할 때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가전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사업체도 그렇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들을 한자리에 모아놓는 일종의 행사예요. 분양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한번 가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입주자 박람회를 주관하는 주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갖가지 업체들한테 부스비를 받아서 이제 이윤을 남기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는 부스비를 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은 마진에 대해서 또 이윤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떠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사이트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비쌀 수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전에 인근에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인근에 가서 어떤 가전 업체라던가 아니면 가구 업체에 가서 좀 물어보면, 프랜차이즈 업체들 같은데 가서 물어보면 리스트들이 있어요. 분양 예정 리스트들이. 그래서 이 분양자들한테는 또 일부 품목을 따로 할인해주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여기하고 그리고 박람회 업체하고 또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가 좀 더 비싼데 그래도 박람회 업체에서 사고 싶어요. 입주자들하고 같이 좀 모여서 한 5명에서 6명 정도 모여서 가서 이렇게 단체로 해서 한 번에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박람회 업체에서도 또 기분 좋게 조금 더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람회 업체가 가격을 비단 뭐 비싸게 받는 거는 아니에요. 각 업체별로 해서 좀 조율을 하면 보다 현명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박람회의 어떠한 장점은 박람회에 참여를 했을 때 입주자들한테 일정 혜택이 부여돼요. 그리고 단체로 설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업체들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가 좀 잘못되면 바로 AS를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한 번에 이제 그 입주 상품들을 모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기 때문에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사전 점검. 되게 설레일 수 있어요. 사전 점검이라는 거는 입주 2개월 전에 공사가 잘 되었는지 미리 방문해서 하자를 점검하는 건데요. 내가 나중에 입주를 하는데 가구라던가 어떤 가전을 설치를 해요. 근데 그 전에 하자가 있었다면 다시 가구를 드러내고 하자를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또 하면 좋으니까요. 너무 귀찮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또 가서 미리 내 집을 보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또 재미있습니다. 사전 점검 준비물은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전 점검 팁은 꼭 한번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사전 점검 업체를 통해서 또 사전 점검을 해본 경험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하고 나면 안 보이는 하자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꼭 살아봐야지 생기는 하자들 리스트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건설사에서 이거는 고객 가실이라고 또 하자를 치유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확인을 해 보시라고 이렇게 팁을 준비를 한 거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네, 이제 다 왔어요. 잔금 대출입니다. 이제 입주를 하면 됩니다. 근데 잔금 대출, 잔금 한 30%인데 잔금 대출, 그래, 잔금 대출 30% 하는데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해? 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잔금 대출이라는 거는 임시 사용 승인일, 준공일 등 입주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입주 시에 실행되는 그 자체의 대출을 의미해요. 즉, 중도금 대출을 대환하면서 잔금 대출까지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대출을 의미하는 거고요. 잔금 대출 절차는 보통 사전 점검 후 입주 지정일 1개월 사이 내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잔금 대출은 내가 꼭 원하는 어떠한 대출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비 입주자 협의회에서 그 주관하에 진행하는 잔금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합에서 진행하는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판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부 금액을 본사와 협의를 해서 금리를 최대한 낮춰서 잔금 대출을 실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혜택이 되게 높아요. 다른 은행보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입주자 예비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잔금 대출을 이용하는 편을 저는 좀 더 권장을 드리고요. 대출 상품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은행별로. 그래서 내가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 은행으로 분위기상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고정금리 방식이 있고 그리고 3년 후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가다가 향후에 6개월씩 변동금리로 하는 상품도 있고 처음부터 6개월씩 변동금리로 하는 상품도 있어요. 내가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선택할 수 있는 레인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은행별로 해서 6개월 동안 변동금리를 할 때 이 변동금리를 하는 기준들이 은행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6개월 후에는 변동금리 금리가 좀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은행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미리 좀 숙지를 해서 잘 따져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3년 후에 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3년 이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안해서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면 좋겠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대출을 받을 때 미리 고민을 하셔가지고 좋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거는 주주미는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분양 받은 이후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분양 대출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신 분들이 더러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미치고 줍줍인 분양 이후에 생기는 일에 대한 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